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는 제가 지난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이번 시간은 조금 길게 안 할게요. 핵심적인 것만 할게요. 아이들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주로 이제 어른들과 부모님과 상담을 합니다. 부모님 요즘 입시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고등학생들 상담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가끔 중학생 상담도 합니다. 예고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로. 아이들 상담을 많이 하는 철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생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좀 기억에 남는 사주를 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참 많으세요. 근데 사주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운명을 설계했다. 그런 내용이죠. 원래 사람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좋다라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잘 모르겠는 거는 그냥 나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주를 모를수록 다 나빠 보입니다. 사주를 좀 알아갈수록 이런 의미가 있는 사주구나. 신은 위대하신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오늘 소개하는 사주를 보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제 블로그에 많은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2권 정도씩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했던 책 중에 되게 마음에 드는 시가 있는 책 제목이 이거예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한 4, 5년 전쯤에 나왔던 책입니다. 이 책 표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책 제목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시의 내용인데 한번 좀 보세요. 전 이 시의 구절이 참 제 마음에 많이 꽂혔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더 완벽하리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아마 그전의 삶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참 많은 고생을 했나 보죠. 실수하지 않으려고 움츠려든 것도 많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경도 많이 썼고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러느니 그냥 실수하리라. 다음에 태어난다면 내 꺼리낌 없이 실수할게. 그게 뭐가 무서운 거라고 같은 느낌이죠.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그리고 좀 더 우수해지리라 똑똑해지리가 아니죠. 나 그냥 좀 더 우둔해지리라. 좀 더 우둔해지리라. 나 실수 많이 하고 나 우둔해질 거야. 나 그냥 긴장 풀고 살 거야. 그러고 있죠. 가급적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보다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지금 놀러 가면 학교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걱정 안 하겠다는 소리죠. 이렇게 훌륭한 시를 제가 이렇게 이상한 사족을 달고 있네. 이 더 자주 여행을 하고 더 자주 석양을 구경하리라. 삶의 여유를 즐기겠다는 거죠. 보통 이런 형태를 현존이라고 영성에서는 많이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이 순간이 너의 현실이다. 미래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산에도 가고 강에서 수영도 즐기리라.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콩요리는 덜 먹으리라. 실제적인 고통은 더 많이 겪게 되겠지만 상상 속의 고통은 가급적인 피하리라. 사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잠자는 데 소모하고 나머지 3분의 2 중에 또 한 20, 30%는 걱정하는 데 허비하는 걱정으로 보라. 나는 시간을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고 분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이미 많은 순간들을 맞았으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런 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지리라. 그리고 실제적인 순간들 외에 다른 무의미한 시간들을 갖지 않을 이게 실제적인 순간 내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거 외에 생각 고민하다가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대신에 오직 이 순간만을 즐기며 살아가리라. 현존하겠다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난 체온계와 보온병, 레인코트, 우산이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이제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보다 한결 간소한 차림으로 여행길에 나서리라. 집도 사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무슨 옷도 입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간소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신발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지내리라. 무도회장에 자주 나가리라. 난 다시 태어나면 난 18살부터 나이트클럽을 다닐 거야. 나 학교 잘려보고도 싶어. 내가 왜 그 고등학교 때 최우수 모범학생으로 뼈 터가지고
모범상을 받았을까?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내가 바른생활부장 한 거예요. 학생의 바른, 전교 학생의 바른생활. 그게 딱 전교 학생의 바른생활부장, 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최우수 모범학생, 이렇게 딱 지키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옷도 막 그때 이후로 나 옷도 안 다리고, 나 그냥 가끔 남대문도 열고 다니고, 나 가끔 신발도 구겨 신고, 나 이제 광도 안 내, 이제. 나 옷도 안 빨아, 웬만하면. 이 넥타이 봐, 여기 떼낀 거 봐. 그냥 이렇게 살아, 나 편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참 많이, 무도회장에도 자주 나가리라, 회전목마도 자주 타리라, 데이지꽃도 더 많이 꺾으리라. 나딘 스테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서 또는 내 사주를 보면서 내 운명을 보면서 좀 더 완벽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걱정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뭐 보면은 막 지금 남편이 50대 초반인데 아유 7, 8년 후에 퇴직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벌써 남편의 7, 8년 후를 걱정을 해. 지금 걱정하면 뭐 7, 8년 후에 나아지나? 별로 안 나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문화센터를 좀 가지 그 시간에.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여행도 좀 더 가고, 그렇죠? 아이들 크기 전에 시간도 좀 같이 보내주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6강 사주의 제목입니다. 내가 문제인가 사회가 문제인가? 오늘 좀 도발적인 제목을 걸었습니다. 내가 문제인가 사회가 문제인가? 보통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어떤 개념으로 많이 맞추냐면 사회와 잘 안 맞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 나쁜 사주. 사회와 잘 안 맞는 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주하고 일주가 뭐 궁합 잘 안 맞으면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죠. 사회에 적응 잘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주, 잘못된 사람. 제가 지금 거꾸로 물어봤어요. 이게 내가 문제야?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아니, 사회에 못 맞추는 내가 문제인가? 사회가 문제 아닌가? 오늘 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해요. 오늘 소개하는 요 사주를 가진 남자 학생입니다. 을유년, 개미월, 임자일, 기우시. 남자 아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됩니다. 고등학생이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1년 후에 수능을 보겠죠. 얘가 공부를 안 해. 말도 안 들어. 제대로 된 임자예요, 아이가. 이게 부모님의 가치관으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임자죠, 지금. 이게 미토가 임자를 가둘 수 있나? 미토가 임자를 가둬요. 임자가 미토를 쓸어요. 임자가 미토를 쓸지 미토가 임자를 못 가둬. 그래서 제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특히 아버지가 사주 공부를 좀 하시고 어머니도 걱정이 좀 되셔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상담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중학교 좀 특이점이 있는데 아이가 좀 특이점이 있어요. 저는 보통은 특이점이 있는지를 부모들한테 쭉 몇 가지 점검 체크를 해서 물어보거든요. 보통은 좀 영성을 좀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가 좀 특이한 게 중학교 때까지는 영재였답니다. 그래서 영재고등학교를 준비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머리와 지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가 고3, 아니 중3 때부터 나 공부 안 해. 나 싫어. 나 안 할래. 그럼 집에서 뭐 합니까? 게임해요. 집에서 게임해요. 참고로 집에서 게임하는 아이들이 옛날 역사책에는 어떤 부분에 비유할 수 있냐면 그게 저 강태공이에요. 강태공. 옛날에 게임이 없으니까 낚시했죠. 강태공은 찌 없는 낚시로 낚시를 그게 일명 때를 기다리는 거죠. 강태공의 일화는 이런 식이에요. 강태공은 자기 운명을 알던 사람인데 자신의 운명을 보니까 자기 환갑지나면 대박이 나는데 그 전까지는 다 대기만성인 거야. 기다려야 되는 거야. 환갑지나면 대박이고 그 전까지는 뭐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에이 시간을 낚아야겠다. 근데 나 환갑지나면 미뤄왔던 일들이 이자까지 붙여서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강태공이 낚시를 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저렇게 학식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저기서 낚시하고 있네. 근데 정말로 그 사람 말대로 일정한 때가 되니까 나라님들이 관리들이 와가지고 재상으로 모셔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시간 보내는 시간을 낚는 게 낚시였는데 요즘에 시간 낚는 게 게임이에요. 물론 그 집에서 공부는 안 하고 게임하고 있는 애들이 다 강태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공부를 못 따라가거나 공부를 못해서 안 하는 케이스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1등 할 수도 있고 자질이 있는데 나 귀찮아서 안 해. 그거 왜 해? 라고 하는 형태하고 조금 다른 차이가 있어서 오늘 요즘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부제가 이겁니다. 내가 문제인가 사회가 문제인가? 부제, 큰 물을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물이 문제예요, 그릇이 문제예요 같은 거죠. 지금 물이 지금 이따만한 대야에 담을 물인데 요만한 컵을 가지고 와서 자, 이 컵으로 너를 담겠다 그러니까 아, 나 그 컵에 안 들어가. 아, 나 그 컵 싫어. 나 그 컵 너무 작아. 나 그 컵 안 들어갈래. 그 좁은 틀에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 같은 거죠. 이 아이 사주를 보면서 이제 좀 사주 상담을 쭉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그 사주를 가진 명주에게 에너지적으로 쭉 깊숙이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점점 떠오릅니다. 아, 이 사주 어떤 의미? 가끔씩은 친절하게도 영상으로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데 영상에 무슨 영상이 튀어나오냐면은 황허강에 홍수가 나오는 거야. 이 사주 보고 있는데 황허강 홍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상담 끝나고 아, 황허강이 뭔데 내 영상에 나오지? 그랬더니 이게 황허강이에요. 이게 황허강의 홍수입니다. 이게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인데 이 황하 또는 황허라 그러는데 그 중국에서는 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맨날 홍수나고 골치 아픈 그래서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강을 하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황하강입니다. 이게 황토강인데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강, 황하강이 있고 다음에 통제가 잘 되는 강을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양쯔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황하, 양쯔강. 양쯔강은 물이 항상 그 일정한 수위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황하강은 어쩔 땐 물이 없다가 어쩔 땐 그냥 엄청난 물이 흐르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황토물. 진흙물이죠, 진흙물. 그래서 진흙 함유량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진흙 밀도가 가장 높은 강에 속합니다. 치수 사업이 안 돼. 물 높이가 하도 들쭉날쭉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황하강이 홍수가 날 때마다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황하강은 쓰레기 강인가? 저주의 강인가? 나쁜 강인가? 아닙니다. 이 황하강 덕분에 중국의 중원 문명이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문명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황하강에 있는 이 진흙은 그야말로 천연 비료 역할을 하면서 황하강의 하류에서 엄청난 곡창지대를 만들어냅니다. 그 우리가 저기 베트남 지역에 무슨 베트남 하류의 무슨 삼각주 지역에서는 뭐 1년에 농사를 3번 짓는데 어마어마한 베트남 쌀이 나와요 하는 게 그게 강 하류에서 강 상류에서부터 영양분을 그냥 싹 쓸어 가지고 와서 강 하류에다가 토사를 그냥 엄청나게 쏟아버리는데 그게 천연 비료이자 자연 비료입니다. 옛날에는 천연 비료 뭐 인공 비료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면은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이 황하강이 상류에서는 통제불능의 강이지만 하류에서는 상류에 있는 엄청난 토사를 싣고 와가지고 하류에다가 그 토사를 쏟아놓음으로써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강입니다.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죠. 오늘 오늘 소개를 하는 이 아이의 사주가 이 황하강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 이 사주 한번 풀어보죠. 이게 되게 난이도가 높아서 가끔 저도 안 풀리는 사주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기 전에 사주 한번 탁 열어놓고 보는데 아니 뭐지? 아니 무슨 사주가 이래? 아니 근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원래 좀 난이도 높은 해석이 잘 안 되는 사주들이 어떤 사주들이냐면 위아래 반전 사주들이에요. 위아래 반전 사주. 위아래 반전 사주가 뭐냐면 뭐 위에는 환대 밑에는 뭐 수, 뭐 위에는 순대 아래는 하, 뭐 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위아래 반전 사주. 뭐 어쩌라는 거야. 천간에서는 목인데 지지에선 금. 천간에서는 순대. 이거 미토는 화예요, 화. 이게 사오미의 이론이니까 미토는 화. 그럼 지금 얘네들이 지금 다 어떤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 있으면 안 될 지역에 있는. 깐당깐당한 애들이에요. 깐당깐당한 애들. 이렇게 천간 기운이 지지에서 절지나 임묘지를 만나고 있는 을류절, 개미묘라고 돼 있죠. 개미, 임묘지, 을류, 절지. 천간에 있는 기운이 지지의 절지, 임묘지 이런 거를 만나고 있는 형태가 사회궁에 드러나 있는 존재들이 그 지지의 현실 속에서 다소 힘들어하다, 수명이 다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사유합의 을목은 마땅히 추수를 해야 될 시기를 맞은 이제는 다 걷어들여야 될 목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사주는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여름에 비가 내리고 있고 가을에 곡식이 올라가 있고 숙살의 계절에 생명이 올라가 있고 한여름에 비가 내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천간의 기운들이 지지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 가치가 높은 건데 보통 이런 형태가 주도권이 지지에 있습니다. 자, 12운성적으로 뭐 생지, 욕지, 관대지, 걸록지, 제왕지 이런 형태들은 보통은 그 간지의 주도권이 천간 쪽에 있고요. 반대로 천간의 기운이 자기 밑에 있는 지지에서 뭐 사지, 묘지, 절지, 태지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주도권이 지지에 있는 겁니다. 지지.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주는 사회 이거 지금 간지의 주도권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 뭐 모기로 치면 겨울 모기 같은 거죠. 겨울 모기. 겨울의 모기는 지금 왜 힘들어? 겨울 모기가 왜 힘들어? 추우니까. 왜 환경이 내 환경이 아니니까. 한겨울에 날아다니다 얼어 죽잖아. 어디 보일러실 같은 데 얌전히 숨어 있어야지. 환경의 장애를 많이 받는 형태죠. 자, 근데 이 사주가 갑자기 천간에 있는 계수하고 을목을 확 그냥 확 생해줍니다. 확. 순식간에 역전시켜요. 리월의 개수가 힘들게 사막에 물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자가 나타나죠. 야, 내가 확 쓸어줄까? 그래가지고 확 쓸어주는 사주. 이거 확 쓸어주는 사주. 황하강이 황하강. 황하강 선생님. 잠이 황토물이잖아. 이렇게 되면 잠이 황토물이죠.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떤 사주라고 봐야 되냐면은 이 아이는 자 보죠. 이게 사회의 정관적 규칙인데 이 사회적 정관 규칙이고 이 인성은 뭐라고 봐야 될까? 이게 정관적 규칙이고 유금은 제도라고 봐야 되겠죠. 관성, 어떤 규칙, 사회, 인성, 그 규칙 사회의 행동 행위니까 뭐 제도, 뭐 법률, 뭐 문화 이런 형태로 봐야 되겠죠. 사회와 문화예요. 사회와 문화. 관성은 사회, 재성은 경제, 관성은 사회, 인성은 문화.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가는 사회와 문화를 황하강이 확 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 중국의 황하는 황하강, 중국의 황하는 워낙에 불규칙적인 강이라서 걔가 몇 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는데 홍수가 나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강의 위치도 달라지고 강 주변의 지형이 싹 변한대요. 특히 하류 쪽에서는 갑자기 강이었던 곳이 농토가 되고 농토였던 곳이 강이 돼버린대. 그래서 이 황하강 하류에서 뭐가 문명이 발달을 하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합니다. 뭘로? 치수 사업. 그 다음에 측량 사업. 그래서 홍수가 한 번씩 날 때마다 땅 주인이 싹 바뀐답니다. 땅이 막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있어지고 막 하니까 새로운 땅이 생기고 이거는 누구 거다. 그래서 법률 제도 정비하고 다시 측량해가지고 이건 누구 거 다시 하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싹 쓸리고 또 농사 잘 짓다가 또 몇 년에 한 번씩 싹 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쓸려 나갈 때마다 다시 옥토로 변하고 그런 형태죠. 이 사주가 어떤 기존의 사회와 문화를 한번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사회와 문화를 내 방식으로 세울 거야 라고 만드는 사주죠. 이거 느낌이 좀 이거 좀 느낌이 내 아들로 태어나면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아이에 이게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뭐 할까? 노비제도 철폐 같은 거겠죠. 70년, 80년대의 대학생이면 어떻게 될까? 지금 뭐 체류탄 화염병 던지고 있겠지 지금. 체류탄에 화염병 던지고 있겠지. 이 사주가 만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으면 흑인 노예 해방 운동하고 있겠죠 이제. 남북 전쟁에서 흑인 노예 운동을 했었겠죠. 만약 중세 시대에 어떤 중세 교회의 어떤 암흑기에 있었으면 어떤 르네상스 운동 주도하는 사람이죠. 기존의 질서를 한번 싹 엎고 우리가 가끔 티셔츠에 많이 붙이고 다니는 그 유명하신 분 있죠. 티셔츠사 체 게바라. 체 게바라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쿠바의 사회개혁을 확 일으켜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사람 뭐 이런 모습이죠. 이념적으로 보면 좀 불온한 사람인데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상당히 낭만적인 사람이죠. 이 사주가 내가 보기 체게바라 사주. 느낌이 체게바라 사주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이런 혁명가 사주들이 난세에 태어나면은 인생이 진짜 드라마틱해요. 인생이 진짜 난세에 태어나면. 근데 다행인 건 요게 좀 평온한 세상에 태어나면
이게 막 급격하게 막 세상을 바꾸거나 막 투쟁적이거나 이런 형태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부모님에게 아이가 큰 바다와 같은 사주입니다. 아이가 큰 바다와 같은 사주인데 미토라는 사회가 품기에는 그릇이 매우 큽니다. 아이는 큰 그릇에 담아야 된 큰 바다와 같은 물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의 기존의 관습과 제도로는 이 아이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머니, 세상이 너무 시시해. 이런 세상에 나를 맞춰서 살라고? 나 싫어. 안 할래. 그러더니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나 여자가 한번 돼볼까? 이런 얘기는 그렇죠. 여자가 돼볼까?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태산 같아요. 혹시 우리 아들이 호모 사주입니까? 뭐 양성애자 사주입니까? 혹시 이러다가 무슨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태국도 아닌데 어떡하면 좋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해보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해.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 사회의 관념과 관습을 보통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보통의 경우는 야, 어떻게 여자가 아니 남자가 어떻게 여자로 성전환을 하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처럼 야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지 뭐 이게 이제 기존의 관습인데 이 사주는 이 아이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규제적 개념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 그런 거에 속박되지 않겠다. 속박되지 않겠다. 미토의 그릇으로 나를 담으려고 하지 마라. 근데 또 이 사주가 재밌는 게 이 사주 격국이 뭡니까? 정관격입니까? 원래? 정관에서 상관이 올라왔네? 아유, 그러면 이거 상관격이네? 이런 거를 가상관격이라고 그래, 가상관격. 진상관격은 월지 뼛속까지 상관인 거고, 이 사주는 가상관격이야. 사실 뼛속까지 상관이긴 한데 정관으로 싹 포장한 거예요, 지금. 보통 이런 경우는, 자, 상관격에서 정관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정관격에서 상관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관 내에서 상관이 올라가면은, 일단은 월지는 정관의 사회인데, 그 정관의 사회에서 허용 가능 범위 내에서 상관짓 하겠다는 거예요. 정관의 범위 안에서 상관을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혁명으로 치자면 고려 말기에 우리 고려 왕조를 뒤집어 엎읍시다 하는 이성계파와 아유 그래도 고려의 왕조는 유지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바꿉시다 하는 정몽주파의 대결인데 이성계파는 뭐예요? 그냥 사회를 뒤집어 엎겠다는 거니까 진상관격인 거고 진상관이 되는 거고 이 사주는 정관의 제도 하에서 허용된 상관을 쓰겠다라는 거니까 제도권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상관적인 일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요 개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개수가. 내 앞에 겁재가, 내 앞에 선행자가. 근데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임수개수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임수, 해수는 큰 물, 개수는 어떤 부분적인으로 적시어 줄 수 있는 작은 물. 그래서 개수가 뭐 토를 막 쓸어내고 이런 일은 없다. 개수가 토를 만나게 되면은 토에 흡수된다, 동화된다. 뭐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스폰지가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요. 내 앞에 있는 겁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분적인 개혁을 하겠다라는 사주예요. 내 앞에 겁재 입장에서 을목은 상관이 아니라 식신입니다. 보통 식신은 독성이 덜하죠. 근데 겁재 입장에서는 편관적 사회에서 식신을 써서 사회의 어떤 일을 하기. 근데 이 겁재가 하는 상관적인 일이 밑에 뭘 달고 있어? 유금이잖아.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잘 인정을 못 받고 있거나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거나 사회의 주류적인 일이 아닌 거죠. 봄에 을목을 다루면 목의 계절에 목을 다루는 거고 금 위에서 을목을 다루고 있으면 가을에 목 다루는 거죠. 뭐 여름에 여름옷을 입은 거와 뭐 여름에 겨울옷을 입은 거의 차이 같은 거죠. 이건 가을에 을목을 쓰고 있으니까 그 속담 있죠.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을류예요. 그게 을류. 아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뭐 사과나무를 심어. 그렇죠. 세상이 끝났는데 금이 왔는데 다 끝났는데 무슨 나무를 심어. 뭘 새로 시작해. 근데 그러겠다는 거야 지금. 그게 뭐죠? 내가 데모를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하지만 내가 잡혀가더라도 난 오늘 데모를 하고 잡혀가겠다. 보통 이런 심리인 거예요. 보통 이런 심리. 지금 이란의 히잡 시위가 지금 사망자가 500명이 지금 넘어간다 그러죠. 그것도 20대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죽고 특히 여자들이 히잡 안 쓰고 데모하면 잡아서 죽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진짜 야만적인 그것도 도덕의 이름으로 종교와 도덕의 이름으로 도덕 경찰들이 이 도덕